안녕하십니까. 이문어학원 2021년 수능 특강 영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이제 4강에 해당하는 글이고, 영상 하나마다 지문은 2개씩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4강에 2번하고 4번 지문을 수업을 해 드릴 거고, 내용이 둘 다 조금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은 4강에 2번 글이 뭔지 한번 보도록 하기 앞서서, 우리 학생들이 인프라스트럭처가 뭔지 잘 모릅니다. 인프라스트럭처는요, 사회 공공 기반 시설인데 이게 뭔 말인지 모르죠. 왜 모를 수가 있냐면 없다가 있질 않았으니까. 여러분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이미 인프라스트럭처가 잘 만들어진 그러한 상황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 얼마나 불편한지 잘 모릅니다. 인프라스트럭처는 사회가 돌아가기 위해서,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 이 정부나 사회가 우리 시민들에게 제공을 해주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뭐냐면 도로, 대표적인 게 도로예요. 도로 그러면 아스팔트 다 잘 깔려져 있잖아요. 선생님이 어렸을 때는 시골에 갔었을 때 아스팔트가 없는, 인프라스트럭처가 잘 안 돼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차로 거기를 들어가기가 상당히 힘들었겠죠. 그 다음에 수도 시설도 잘 되어져 있죠. 집에서 물 틀면 뜨거운 물, 차가운 물, 마실 수 있는 물까지 잘 나오잖아. 그렇죠? 근데 옛날에 수도에 대한 이 공공 기반 시설이 없을 때는 물이 필요하면 강물 가서 강물 떠다 먹어야겠지. 그쵸? 그 다음에 건물들도 공공시설로 잘 있죠. 대표적인 것은 학교라든가 그리고 주민센터 등이 우리 삶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정부가 제공하는 이 공공시설이 되겠습니다. 물론 공원도 마찬가지겠고요. 이런 시설들을 정부가 우리 사회에 제공을 함으로써 우리 일반인들이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겠다. 그게 바로 인프라스트럭처가 되는 거고, 거의 지금 뭐 개발도상국에 가보지 않는 이상 한국급이라면, 그리고 미국이라던가 뭐 잘 사는 나라들은 인프라스트럭처가 다 어느 도시든 잘 되어져 있겠죠. 여러분들 이런 게 다 잘 준비가 되어져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아무튼 이런 인프라스트럭처를 사회에 제공할 때, 건물들을 만든다던가 도로를 깔던가 이럴 때 뭐를 신경 써서 만들어야 되냐면 바로 기후 회복력, 클라이메트 레질리언스라고 하는 기후 회복력을 신경을 써서 건설을 해야 된다. 기후 회복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기후 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또는 기상 이변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난, 기후변화에 따라서 재난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이런 것에 대비하여 이 인프라스트럭처가 그 이전의 상태, 정상적인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는 능력을 고려를 해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건물 등을 만들었을 때 얘가 기상 이변에 영향을 받아서 망가질 수가 있는데, 망가지는 게 아니라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미리 이전에 건설 당시부터 신경을 써서 만들어 줘야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초기에 이 개발 비용은 좀 많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그쵸? 어떤 비싼 페인트를 칠을 해서 칠이 안 벗겨지게 한다던가, 아니면 방수 처리를 해줘야 된다던가, 이런 식으로 인프라스트럭처를 건설을 해야 되니까요. 비용은 많이 들 수는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기후 회복력을 고려해서 이 사회 기반 시설을 만들어야 하겠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Designing, building, operating, upgrading, and eventually retiring infrastructure. 설계하고 운영하고 개선하고 결국 파기시키는 것, 폐기시키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드는 과정이다. 당연하죠. 인프라스트럭처를 만들고 운영하고 폐기시키는 것은 당연히 비싼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하게 되잖아요. 세금을 걷어서. 자, expensive는 costly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도로 까는데도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그리고 주민센터 하나 아니면 시청 하나 세우는데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운영하는데도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근데 as aging infrastructure is repaired and retrofitted, 노후화되어가는 사회 기반 시설을 수리하거나 보수할 때, 개보수, 그냥 보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것을 고쳐서 쓸 때가 있겠죠. 그리고 또 뭐 할 때, 새로운 공공 기반 시설이 이렇게 만들어질 때, 건설이 될 때, incorporating A into B 하는 것은 일상화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중요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좀 어려운 단어가 나오고요. 이거는 작년에 여러분들 고등학교 3학년 수일고 기준으로 나왔었던 단어입니다. 이거 몰랐었던 친구들은 많이 틀렸었는데, incorporate A into B.
A를 B에 포함시키다 라는 단어입니다. incorporate, involve하고 똑같은 뜻인데요. 자, 그래서 사회 기반 시설을 보수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시설을 건설을 할 때 뭐를 뭐에다 포함을 시켜요? Future risk from climate change impact. 그러면은 기후 변화의 영향,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부터의 미래의 위험들을 어디 안에다가 포함을 시켜요? 디자인, 인프라스트럭처의 디자인과 그리고 건설과 운영에 포함을 시키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니까 일상화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해야 된다. 왜? 중요하니까.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미 설계할 때부터 나중에 일어날 수 있는 기후 변화의 충격으로부터 올 수 있는 이러한 위험 요소들을 다 고려를 해서 디자인하고 건설도 하고 운영을 해야 된다. 인프라스트럭처를 되셨죠. 그리고 파란 색깔로 되어져 있는 것은 여러분들 주제문이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 오렌지 색깔 형광펜은요 좀 모를 법한 중요한 단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는 없지만 이 빨간 색깔 형광펜은 문법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두 번 한 거 아니니까 다 알고 있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failing to take those risks into account. 그래서 여기도 이제 조금 뭐 중요한 단어일 수 있는데 take A into account. take A into account. 그러면은 뭐를 고려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account는 이제 신경 씀 이런 뜻이거든요. 어카운트는 계좌긴 한데 여러분들 계좌에 뭐 들어있습니까? 돈 들어가져 있죠. 그럼 계좌 안에 있는 것은 우리가 신경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신경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계좌 안에다가 뭐를 집어넣다라는 것은 이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위험들을 신경 쓰는 것을 실패하는 거, 그러한 위험들을 고려하는 것을 실패하는 것은 will likely lead to 뭐를 만들 것이다. increased maintenance and operating cost를 만들 겁니다. 증가되어진, 그러니까 더 높은 유지 그리고 운영 비용이 들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신경 안 쓰고 만들어냈을 때 기후변화의 충격을 받아서 그렇다면 유지 보수와 운영 비용이 더 들겠죠. 그렇죠? 이런 것을 신경을 못 쓰면 유지 보수 비용이 더 들게 된다. 그리고 또 shortened service life, 사용 기간의 단축도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신경 안 쓰면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 이기 때문에 단어도 이렇게 나왔잖아요. increased maintenance cost, 증가된 유지 보수 비용, 그리고 줄어든 사용 기간. 그쵸? 이런 것을 이끌어낸다. 그러니까는 당연히 이 본문에서 반대말로 나오면 안 되겠죠. 좋은 말로 쓰면 안 되겠죠. 자, 이런 안 좋은 결과를 낳게 될 겁니다. 자, 스크린은요, 걸러내다인데 여기서는 확인하기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확인하는 것을 실패해요. 프로젝트 확인하는 것을 실패해. 여기서 프로젝트는요, 인프라스트럭처의 개보수나 아니면 건설이 되는 건데요. 이 인프라스트럭처 프로젝트를 확인하는 것을 실패를 한다면 뭐에 대해서 실패를 해요? 클라이메트 레질리언스. 아까 클라이메트 레질리언스가 나왔었죠? 기후 회복력. 지금 뭐에 대한 충격이에요? 클라이메트 체인지 임팩트. 기후 변화의 충격에서 회복하는 능력에 대해서 그것을 건설 과정에서 확인하는 것을 실패한다면 당연히 좋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거다가 되겠죠. will lead to more waste and more infrastructure collapse를 만나게 될 겁니다. 더 많은 폐기물과 인프라스트럭처의 폐기물이겠죠. 그리고 이 사회 공공시설 인프라스트럭처의 붕괴로 이어질 겁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이미 건설 단계에서부터 기후 회복력을 얘가 잘 가질 수 있는지 그런 것을 확인을 잘 하라란 말입니다. 안 그러면 막 비 많이 오면 이거 무너지고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태풍 많이 불면 막 날아가고 그러면 다 그건 폐기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기반 시설을 사용을 못하는 시설의 붕괴로 이끌어질 수가 있겠죠. The stronger infrastructure required may come with a significant upfront cost. 자, 뭐 여기 한번 보시면은 물론 더 강력한 사회 기반 시설, 요구되어지는 더 강력한 사회 기반 시설, 더 튼튼하게 짓거나 아니면 방수 처리를 하거나 요렇게 더 강한 사회 기반 시설은 올 겁니다. 만들어질 겁니다. 뭐와 함께 많은 초기 비용이 들 수는 있겠습니다.
이렇게 만들려면 물론 재정적으로 돈이 많이 들긴 할 겁니다. 사회적으로 뭐 세금도 많이 내야 되는 거고 정부에서도 더 돈을 많이 들여서 지어야 하긴 할 겁니다. 하지만 뭐 이런 단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하지만 자, employing thoughtful design strategies. 그러면 사려 깊은 설계 전략을 이용하면 여기서 사려 깊은 설계 전략이 뭡니까?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해서 설계를 잘 하라는 건데 뭘 생각해서요? 기후 회복력을 가질 수 있도록 설계를 잘 하면 그것은 can allow for 뭐를 가능하게 해줄 겁니다. Making relatively modest resilient investment now. 현재에 비교적 적은 투자를 가능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리 설계를 잘 해놓으면 잘 해서 과거에 만들어 놨다면 지금도 유지 보수는 해야 되긴 하겠죠. 지금 유지 보수를 하긴 하겠는데 그때에 적당한 비용만 들도록 할 겁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이 기후 회복력을 가지는 사회 기반 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이용 중인 지금 이용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도 유지 보수는 필요하겠지만 이때 비용은 좀 덜 들게 될 겁니다. And still planning for more extreme events down the road. 앞으로 더 극단적인 사건들에 대한 계획을 계속해서 세우면서도 그러니까 아무튼 이점이 있을 겁니다. 이점이 있을 겁니다. 초창기에는 돈이 많이 들겠지만 이용하는 과정에서는 비용이 좀 적게 들 겁니다. 계획도 우리가 세울 수 있고요. 이러한 접근법은 뭡니까? 기후 회복력을 가진 사회 기반 시설을 설계하는 것은 당연히 더 쌀 겁니다. 뭐에 있어서 having to 뭐뭐 해야 하는 것 retrofit the infrastructure from scratch. from scratch는요 맨 처음부터라는 좀 어떤 그 영어적인 표현이에요. from scratch. 이게 아무것도 없이 처음부터 이런 뜻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처음부터 이 사회 기반 시설을요 개보수를 해야 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비용이 적게 들 겁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돈을 많이 들여서 기후 회복력을 가지도록 인프라스트럭처를 건설을 해 놓으면 그것을 유지 보수, 개보수 하는데 당연히 돈이 더 적게 들 겁니다. If conditions worsen beyond expectations. 상황이 예상보다 더 악화되는 경우에 그래서 유지보수가 필요한 상황에 비용이 좀 더 적게 들 겁니다. 그래서 주제문은요. 사회기반 시설 사업에 기후변화가 가져올 위험이 고려되어서 건설이 돼야 된다. 설계가 되어야 된다. 이게 주제문이겠죠. 이거 영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과제로 나갈 겁니다. 그래서 한눈 리뷰를 보자면 기후변화의 영향을 고려해서 사회기반 시설을 만들어야 된다. 설계해야 된다.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 이점은 뭐냐면 물론 초기 비용은 좀 많이 들 수 있겠지만 그렇게 안 해 놓게 되면 잘 망가지죠. 기후에 맨날 노출이 되어져 있으니까 바깥에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근데 유지보수할 때, 개보수할 때의 비용이 좀 저렴하게 들겠다. 만약에 이것을 고려하지 않을 때에는요 문제가 뭐냐면 유지보수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사용기간이 줄어들고요 당연히 얘가 망가지게 되면서 폐기물이 많이 생기고 붕괴의 위험에 노출이 된다 이게 되겠죠. 여기서 붕괴는 정말로 건물이 무너지는 걸 수도 있겠지만은 이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를 나타내기도 하겠죠. 자 이렇다. 나중에 이거를 만드는 사람도 있던데 이런 직업도 있던데요. 그 뭐 고속도로를 깔던가 아니면은 어디에다가 뭐 이런 주민센터 같은 것을 지어가지고 사람들을 편리하게 하겠다. 뭐 이런 얼반 디자인 이 도시 뭐라 그럴까 도시를 디자인하는 이러한 직업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상당히 어렵다. 별 3개를 제일 어렵다고 봤을 때 얘는 별 3개예요. 앞에 거는 별 2개였고요. 근데 앞에 거는 좀 쉬웠죠. 설명을 그래도 나름 잘 해줬으니까요. 자, 이거는요. 한번 봅시다. 고고학은 방법이다. 과거를 만들어내는 방법이다. 고고학은 과거를 만들어내는 방법이래요. 그리고 이 글은 특징이 뭐냐면 원래 우리가 일반적으로 글이 좀 이런 식으로 많이 되잖아요.
주제를 얘기하고 거기에 대한 예시들을 많이 드는 편이죠, 여러분들. 아니면 뭐 그 당위성을 얘기를 하고 구체적인 상황을 진술을 많이 하는 편이죠. 주제문을 말하고. 근데 모의고사 글이요, 꼭 이렇게 안 돼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주제문을 계속해서 예시 없이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단어만 바꿔가면서 똑같은 말을 계속 나열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글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동일한 주제 문장이 단어만 바꿔가지고 반복되는 글인데요. 근데 소재 자체도 어려워요. 고고학은 과거 유무를 발굴하여 의미 있는 무언가로 바꿔내는 기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요, 배경 지식은 고고학이 뭔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뭔가를 발굴해내는 작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한국에서도 옛날에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 신라 시대도 있었고 뭐 조선 시대도 있었고 삼국 시대도 있었고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 막 땅을 파보니까는 삼국 시대에 사용을 했었던 토기들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때 사용했던 신라 시대의 장식류들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아주 옛날에 한국에서 살았던 공룡 뼈 등이 발굴되고 이러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을 발굴하는 작업을 고고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학자가 아니라 일반인이 발굴을 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일반인이 뭐 산에 올라가서 땅을 파는데 갑자기 이 암모나이트 화석이 나왔어요. 암모나이트 화석을 일반인이 발굴을 했다. 그러면 이게 일반인이 의미 부여를 할 수 있을까요? 가치를 부여할 수 있을까? 일반인이? 뭐야 이거, 씨, 달팽이 아니야? 이러면서 막 버릴 수도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뭐 파편 이렇게 돼 있을 때는 뭐야 이거, 달팽이인가? 달팽이가 여기서 죽었나? 이러면서 막 버릴 수 있죠. 그 다음에 뭔가 화석이 발견됐는데 뼈 같은 게 발견됐어. 그쵸? 일반인이 뼈를 발견했다고 쳐봅시다. 뼈의 화석이나 의 뼈를요. 이때 이게 막 한국에 살았던 공룡의 뼈라서 이거를 보니까는 한국에서 이런 공룡이 살았군, 이런 식으로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나요? 별로 할 수 없죠, 여러분들, 일반인이라면. 근데 고고학은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뭘 그러는 거냐면, 이렇게 어느 지역에서 발견되는 과거 유물들을 발굴을 한 다음에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을 할 수 있다고요, 고고학은. 그쵸? 그러니까 고고학은 그런 거다. 발굴을 해서 그 발굴된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의미 있는 무언가로 바꿔내는 그 작업이 고고학이다가 되는 겁니다. 아, 이거 설명 괜찮다. 그쵸, 여러분들? 자, 신라 시대에 해당하는 어떤 지역을 갖다라고 쳐봅시다. 포항, 부산 이런 데 갖다라고 쳐봅시다. 근데 거기서 이제 땅을 걷고 있는데 뭔가 뭐 토기를 발견했어. 깨진 토기를요. 근데 이걸 보고서 여러분들이 가치를 알아차려서 이걸 집으로 갖고 와가지고 집에다가 장식장에 놓을 수 있냐고요. 이런 걸 우리 일반인들은 하지 않죠. 근데 만약에 고고학자가 그 지역에 가서 이런 토기류의 파편을 발굴을 했다라고 하면 가져와가지고 연구실에서 연구를 해보겠죠. 과연 언제 만들어진 거고 이거의 원래 모형은 뭐였을까? 이러면서 원래 모형을 추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다음에 박물관 같은 데다 갖다 놓을 거 아닙니까? 연구를 해서 뭐 1400년대 아니면 뭐 신라시대 때 사람들이 이용하던 토기였습니다. 이러면서 가치를 부여해서 박물관에다가 놔줄 거 아닙니까? 그게 고고학자들의 역할이고 그것이 바로 고고학이다라는 그러한 글이라고요. 되셨죠? 그렇게 고고학은 과거를 만들 수 있다. 고고학은 과거를 만들어내는 방식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고고학이 과거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은 would seem to be recognized, 인정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인정받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에 의해서 그러냐면요, 많은 고고학자들도 그렇게 말하고 그리고 교과서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고고학은 과거를 만들어내는 방식이라고. 근데 무슨 책과 무슨 고고학자들이냐면 they talk at length, 그러면 상세히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 줄로 찍 쓴 게 아니고 길게 서술한다. 그렇기 때문에 상세히 말한다. 자, archaeological technique을요, 고고학적 기법을 얘기를 하고 archaeology seen as technology, 기술이라고 간주되는, 뭐 이 말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그냥 고고학은요 방식이라고요. 방법, 어떤 기법이라고요. 고고학은 뭐다? 과거를 만들어내는 기법. 여기서 과거를 만든다라는 것은 밑에 또 자세하게 나오겠지만 유물을 발굴해서 의미 있는 것으로 바꿔주는, 그렇죠? 과거의 뭔가를 발굴을 해서 거기다가 의미를 부여한다고.
그러면 그 물체는 이제 과거가 생기게 되는 거잖아. 그게 바로 고고학이고, 이게 고고학이라는 것은 학자들도 인정을 하고 우리가 배우는 교과서에서도 그렇게 정의가 되어져 있다. 그리고 그것은 또 이제 기술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이 기술이라는 게 조금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다 인정한다. 그렇게 인정한다. 교과서에서도 인정되어져 있고 학자들 사이에서도 그렇게 인정되어져 있다. 그게 바로 고고학이다. 별로 안 중요하니까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the past has left remains. 여기서 remains는요, 명사로서 유물이 되겠죠. 그래서 과거는 유물을 남겼고, 그리고 그 유물들은 decay in the ground. 땅에서 부패합니다. 부식합니다. 썩어 들어갑니다. rot 됩니다. rot. 자, be rotten 됩니다. 아니, rot도 썩다죠. 근데 썩어지다니까는 be rotten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according to their interest. 자신의 관점에 따라 고고학자는 뭐에서 작업을 합니다. 연구합니다. 그 남아있는 유물들을 연구합니다. 뭐 하기 위해? To make something.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 뭐로부터요? of them. 그 나머져 있는 유적들로부터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 그들은 연구합니다. 여기 자신의 관점에 따라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아무튼 뭐냐면 과거는 유물을 남긴다고요.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과거 신라 시대였던 부산이나 뭐 경주 이런 데를 가보면 땅을 파보면 이런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과거가 지금 현재에게 남겨준 유물이겠죠. 그리고 그건 땅속에서 당연히 발견이 될 확률도 크죠. 땅속에서 깨진 상태로 뭐 부식되어지고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고고학자가 발견하면 그 고고학자는 그 유물에 대해서 연구를 합니다. 그 유물들로부터 무언가를 만들어내기 위해.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어떤 토기에 이 부분이 발견된다면 이게 연구실로 간 다음에 원래는 어떻게 생겼을 거다라는 것을 추정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 파편을 붙여서 이 토기 모양을 만들어서 가지고 올 거라고요. 세상에. 그쵸? 우리 세상에. 이런 식으로 무언가 중요한 것을 만들기 위해 그 파편, 유물들을 가지고서 연구할 겁니다. 그래서 evacuation은 피난인데 excavation, 발굴은 그래서 고고학에 있어서 이 발굴은 discovery, 발견이기도 하고요. 아싸, 파편 발견했다. 그리고 invention, 발명이기도 합니다. 발명. 이 파편을 가지고서 이 토기를 만들어 오잖아요. 물론 이 토기 부분은 가짜긴 하겠습니다만, 그렇죠? 또는 조각품이다. 그러니까 생산품이다라는 거예요. 발굴은 고고학자에게 생산품이다. 무슨 거냐면 where archaeologists craft. 고고학자들이 만드는, 이건 정교하게 만드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요. A를 into B로 만든다라는 거죠. 고대의 유물을 뭐로 만드냐면 형태로 만든대요. which are meaningful. 의미 있는 무언가로 만드는 그러한 조각이고 발견이고 발명이다. 그쵸? 고고학에 있어서 발굴은요. 그 다음에 여기는 관계 부사 where가 나오고 있네요. 왜냐면은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다 주어, 동사, 목적어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쵸? 위치로만 딱 되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당연히 in 위치는 가능하겠고요. 재밌는 건 뭐냐면 고고학적 기록은 따라서 기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not A but B, A가 아니라 B다라는 거죠. 고고학적 기록은 기록이 아니고 만들어진 데이터입니다. 주어진 게 아니라, 즉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대로 주어진 게 아니라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고고학적 기록 뭡니까? 우리가 지금 박물관에 가보면, 경주 박물관에 가보면 이런 게 있다고요. 빗살무늬 토기가 있을 거야. 근데 이거는 옛날부터 현대까지 이렇게 주어진 거라기보다는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발견이 되고 의미 부여되어진 그런 만들어진 정보이다가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과거부터 현재까지 정보했던 그 똑같은 기록이 아니라 고고학자에 의해서 의미가 부여되어진 만들어진 정보이다. 만들어진 것이 되겠다라는 거죠. 과거는 사라져서 없어지고 더더군다나 뭐를 통해서 사물의 다의성, 사물이 의미가 다양하다라는 그 다의성과
그리고 character of society, 사회의 성격으로 인해 as constitute through meaning, 의미를 통해 만들어지는, 구성되어지는 사회의 특성과 그리고 사물의 다양성을 통해 과거는 없어지고 그리고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로써요? As a definitive entity, the present anyway. 자, 어쨌건 명확한 실체인 현재로 결코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이 말이 좀 어렵나? 어렵냐?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 과거의 유물이 현재까지 그대로 오는 경우가 없다라는 거죠. 과거의 유물이 현재까지 그대로 오는 경우가 없다고요. 그 자체로. 그럼 뭐를 추가해서 온다고요? 고고학자가 의미를 부여해준 그 의미와 함께 온다라는 거지. 즉 새로 만들어진 누구에 의해? 고고학자에 의해. 그러니까 사물이 만들어졌다라기보다는 이 의미 부여가 되어져서 온다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럴 수 있다라는 거지. 고고학자가 이 빗살무늬 토기를 보면서 뭔가 여기에 김치를 담궈서 먹었었을 그런 것 같습니다. 라고 의미 부여를 하면 현대 사람들은 그렇게 믿잖아요. 이 빗살무늬 토기, 이거 옛날 사람들이 김치를 담궈 먹었다고. 근데 옛날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다가 오줌 쌌었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치, 요강으로 썼었을 수도 있잖아.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뭐 현재 사람들이 만약에 김치독으로 썼다라고 하면 그거는 누가 의미 부여를 그렇게 해준 겁니까? 이거를 발굴을 해서 연구를 해본 이 연구 학자들이 그냥 의미 부여를 그렇게 한 거지만 물론 일반인들이 추정하는 것보다는 더 과학적으로 신빙성은 있겠지만 실제 옛날에 그게 그렇게 사용이 안 됐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실체였던 그 과거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과거는 절대로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정확한 실체로, 현재까지 정확한 실체로 있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모르니까 옛날에 이거를 이용을 했던 사람들은 다 죽어서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걸 이용했던 사람들이 지금 현생에 살아가지고 설명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 내용은 왜 그러냐면 사물의 의미 다양성이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의미가 다양하게 좀 부여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요. 의미를 통해서 사회가 구성이 되는 그런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좀 말이 어렵다. 그러니까 그 어떤 물건에 대해서 항상 올바른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는 그러한 성향 때문에 이 과거는 절대 예전의 그 모습을 가지고서 현재까지 존재한 적은 없습니다. 설명이 좀 길었나요? 이해가 이래도 잘 안 되신다면 질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더 얘기해 줄게요. 선생님은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다행이지. 자, 그리고 또 이제 주제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원재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고학자가 이 파편을 이제 발굴했을 때 가지고 있을 수 있겠죠. 그 파편은 뭐냐면 컴마를 둠으로써 동격, 과거의 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꿉니다. 그 과거 유물을 into something 무언가로 바꿔냅니다. 의미를 부여한 다음에 그래서 그게 뭐냐면 데이터일 수도 있고 보고서일 수도 있고요. 그림일 수도 있고 박물관 전시일 수도 있고 이 아카이브는요. 뭐라 그래야 될까? 아카이브 보관물, 기록 보관물 또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아카데믹 컨트로버시 그러면 학문적 논쟁의 증거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어쩌면 무언가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것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which is termed knowledge of the past 과거의 지식이라고 이름 지어지는 그것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고고학자가 이것을 발굴을 해내서 의미 부여를 해서 뭐 그걸 갖고 데이터도 만들고 박물관에 전시도 하고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이거를 소개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활용을 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과거를 만들어내는 방식이다. 자, 그래서 다시 뭘 읽은 거냐면 고고학은 과거에 발굴된 물체에다가 의미 부여를 해서 어떤 과거를 만들어내는 방법이다. 자, 이 EBS 교재에서는 뭐라고 나왔냐면 고고학은 유물 연구를 통해 유의미한 과거를 만들어낸다. 과거를 만들어내는 고고학. 고고학은 과거를 만들어내는 방식이다. 발굴이라 함은 발견이기도 하면서 발명이기도 하다. 과거의 유물을 의미 있는 형태로 만드는 활동이다. 그러니까 발명이라는 거기도 하죠, 여러분들. 자, 부연 설명 이런 게 있겠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는 중요하다, 뭐 이런 상황에서 뭐뭐 해야 한다,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죠. 고고학은 과거를 만들어내는 방식이다. 라는 다소 어려운 글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